교민들 예. 합류시키러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29명입니다. 아, 29명. 대사관 직원 네. 가족 포함해서요. 네. 네, 내전이 발발한 수단의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철수작전을 준비하고 있죠. 이 소식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수단이 내전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내전 상태로 봐야 될 거예요. 지난 15일부터였으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이 정부군과 이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그동안 지금 사상자가 4,000명이거든요. 사망자가 약 400명이라고 보고 이 내전 상태에서 많은 인원들이 희생이 되고 있고 각국은 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외교관을 중심으로 해서 헬기로 철수를 완료했고 사우디도 그리고 뭐 각 나라들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민, 우리 외교관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예, 저는 뭐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와 군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고 실제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우리 한국인 조력자들 390여 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던 미라클 작전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탈출시켰던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여러 나라들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럼 현지 소식 어떤지 남궁환 주수단 대사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아, 교민은 그럼 몇 분이나 되시는 거세요? 29명입니다. 아, 29명. 대사관 직원 네. 가족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다 연락되셔서 지금 직결 중이신 거죠, 대사관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드 기간이라요. 시전이 완전히 일을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소강 상태라 할까요? 예. 간헐적으로만 들리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 방송이 예.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예. 저희도 외부 외신 기사를 봐야 저희도 파악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외신 기사를 제대로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드 기간이라는 게 이슬람 라마단이 끝나서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심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뭐 폭발음이라든지 뭐 불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진을 보면. 그리고 실제 보면 이 하루툼 공항은 지금 폐쇄가 돼 있고 지금 수단 내에 수단 국민들도 해외에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버스라든지 각종 교통수단으로 지금 인접 국가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탈출 작전 플랜 A, B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A는 뭐고 B는 어떻습니까? 예, 플랜 A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송기 C-130J가 이미 이 수단 인근에 있는 지부티 네. 미군 기지에 지금 착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수송기가 하루툰 공항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수송기에 의한 탈출이 안 된다면 해상로로 이 탈출을 시도하는 플랜 B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오만에 우리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순신함이 나가 있는데 우리 청해 부대를 포트 수단이라고 하는 수단의 이 항구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 하루툼에서 수단 수도에서 거리가 한 800km 되는데 육로로 이동을 해서 배로 탈출시키는 그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가 800km라면 서울 부산의 한 2배쯤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수단이니까. 그렇죠. 좀 어려울 텐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 예, 문제는 그 800km 도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네. 예, 중간중간에 이런 이 교전 과정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탈출이 이루어진다면 정부군과 반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교민 탈출 작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 최정예 요원들이 투입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육군 특전사에 이 707 특임부대가 있거든요. 네. 특수부대가 이번에 나갔고 특히 공군의 특수부대, 이 공정통제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특수부대, 공군의 특수부대가 C-130J로 이미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랜 B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에도 네. UDT라든지 이 해군이 자랑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시키려면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클 작전 당시에도 공정통제사라든지 특수요원들의 활약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해부대 말고도 수송기를 2대나 투입했더군요. 어떤 수송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C-130J는 군 수송기입니다. 공군 수송기인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 내전 상태에 있는 곳에서 전술 비행이 가능한 그런 목적의 수송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기는 항속거리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한 5천여 킬로미터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온다면 단번에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운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객기를 수송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미라클 작전 때도 투입했던 KC-330 시그너스라고 하는 거는 공중급유기입니다. 우리 전투기의 이 급유를 목적으로 한 그런 이 군용기인데, 이게 사실 내부를 개조하면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민항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속거리가 15,000km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시그너스를 이용을 해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한 번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시그너스 활약을 포함한 우리 군 작전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언제 시점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큘레스의 어떤 그 군사적인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시그너스가 뭐 질문을 하셨지만 알고 계시지만 시그너스가 만약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또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임무와 이동 경로 등은 좀 작전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우리 작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문 센터장님은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런 작전 수행할 때 우리 군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방부 대변인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청해부대가 오만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경로라든지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이 보안과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부티에 지금 우리 C-130J가 지금 안착해 있고, 그곳에 우리 해외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본부도 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미군과 여러 나라와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군을 통해서라든지 직접이라든지 어쨌든 정부군 반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철수 작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지금 활발하게 자기 국민들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혼자 작전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다른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 군대, 다른 나라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펼쳐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예, 막 그런 필요도,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루툼 공항을 끝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C-130J가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치누크라고 하는 이 수송 헬기, 네. 특수작전용 헬기를 투입을 해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이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는데, 우리는 뭐 미국과 동맹이고 연합작전을 통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들,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단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가 또 궁금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내전 상태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뭐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2019년에 오랫동안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을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지금 정부군과 반군, 이 정부군의 대표는 알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루한 장군이고 그다음에 이 RSF라고 하는 신속 지원군, 이 반군의 수장은 다갈로 사령관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쿠데타 이후에 한 사람은 대통령, 네. 한 사람은 부통령, 이게 권력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권력을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다면 군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 사이가 벌어지고 네. 그게 결국은 이 공조가 깨지게 되면서 지금 내전 상태. 사실은 뭐 유엔의 개입을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이 원만하게 대화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결국은 이게 깨지면서 15일 날 내전으로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군벌들 간의 알력으로 이제 내전이 발생한 건데 주변국들의 개입이 또 사태를 오히려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고요? 예, 지금 보니까 오늘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신속지원군, 다시 반정부군 쪽에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그룹이 있습니다. 용병. 이 와그너 그룹이 이 수단의 금광의 채굴권과 연계해서 RSF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또는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그너 그룹이라는 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의 그렇습니다. 그 군사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군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지금 여기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정부군은 이집트가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집트는 또 에티오피아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수단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주변국들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도 꼬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위험을 입을 우려도 있고요. 또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안전하게 데려오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부가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